안녕하세요. 정보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과 오늘은 엔트리에 대한 수업을 해볼 건데요. 엔트리, 처음 들어보시죠? 기대되지 않나요? 자, 우리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기 전에 엔트리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사이트에서 엔트리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은 엔트리 사이트로 이동이 될 거고요. 엔트리 사이트에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학습하기 이쪽으로 올려보면 왼쪽에 다운로드라고 보일 거예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엔트리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사양에 맞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요. 학교 컴퓨터는 대부분 윈도우 64비트를 사용해요. 최신 컴퓨터도 대부분 윈도우 64일 거고, 만약에 나는 맥 노트북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맥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컴퓨터 산 지 오래됐다 하는 분들은 아마 32비트짜리를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컴퓨터 안에서 사양은 확인이 가능하니까 각자 컴퓨터 사양에 맞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엔트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64비트짜리를 클릭을 해볼 건데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 저장, 취소 있죠? 저장을 한 이후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까는 게 가장 좋고요. 아, 나는 내 컴퓨터에 이 설치 파일이니까 이거는 설치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실행 버튼 누르셔서 계속 다음 확인 누르시면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깔려 있을 거예요. 자, 바탕화면에 깔은 다음에 선생님과 다음 수업 계속 진행해 볼까요? 조금 전에 설치한 엔트리를 실행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엔트리의 기본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 화면은 크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왼쪽 거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엔트리 봇이 있는 하얀 색깔,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코딩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회색깔 부분은 오브젝트 창입니다. 오브젝트라는 단어 조금 생소하죠? 오브젝트는 우리말로 객체라고 하는데 화면을 구성하는 이 엔트리봇과 같은 캐릭터 같은 요소 하나하나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엔트리봇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네요. 선생님이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배경을 넣어 보겠습니다. 배경으로 가보면 마침 교실이라는 오브젝트가 보이네요. 우리 학교에서 빨리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교실 오브젝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실이라는 오브젝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엔트리봇 대신에 사람 오브젝트를 넣어 볼까요?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X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사람에서 학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학생이 이렇게 보이네요. 학생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학생 오브젝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창에 존재하네요. 오브젝트의 개념 이해되셨죠? 가운데 부분은 4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 모양, 소리, 속성 이렇게 4가지 메뉴인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는 바로
이 블록 메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블록인데요. 이 블록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을 앞으로 할 거랍니다. 블록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기 때문에 엔트리는 블록 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 몇 개를 이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모든 프로그램 코딩은 시작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조건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건데요. 그 이유는 여기 바로 시작하기 버튼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는 키보드를 누르는 게 편하다 하는 분은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어떤 키보드를 누를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록을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끌어오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학생이 움직이는 것을 먼저 코딩해 볼게요. 움직임 블록에 가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X와 Y 좌표 위치로 이동하기, 이런 블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정지하기 누르고 시작하기. 조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자, 흐름 블록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반복에 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10번 반복하기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안으로 블록을 끌어주면 10만큼 10번 움직이게 되겠죠?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하기. 확 움직인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해볼게요. 정지하기 누르고 다시 시작하기. 10만큼 10번을 움직였으니 총 100만큼 움직인 거예요. 정지하기를 다시 누르고, 자, 흐름 블록에 어떤 블록이 있는지 더 살펴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만약 참이라면 아니면 이거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기 자신 복제하기,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나의 복제본, 지금 학생이라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데 학생을 여러 명 만들고 똑같은 코딩을 주고 싶을 때 이 복제본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움직임 블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관한 블록들이 있고요. 방금 전에 했던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기, X좌표와 Y좌표 생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학생 오브젝트는 X좌표는 69, Y좌표는 마이너스 11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여기 바로 윗부분에, 바로 이 부분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엔트리의 맨 윗부분은 Y좌표는 135,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135. X좌표의 맨 왼쪽은 마이너스 240, 맨 오른쪽은 플러스 240. 바로 이 한가운데가 0,0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엔트리의 X와 Y축 사이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니까 회전하기, 방향에 관한 움직임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김새 블록을 선택해 볼게요. 생김새 블록에서는 이 오브젝트의 모양을 보이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오브젝트가 직접 말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안녕을 2초 동안만 말해볼게요. 시작하기를 누르니까 안녕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꾸기.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색깔이 얼마나 이쁜 색깔로 바뀔지 시작하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색깔 효과도 줄 수 있고요. 크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10 말고 50만큼 바꿔볼게요.
시작하기, 커졌네요. 정지하기, 시작하기, 정지하기. 크기에 대한 생김새를 바꿀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붓 블록인데요. 붓 블록에서는 붓의 색을 바꾸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블록입니다. 소리는 말 그대로 사운드, 소리를 삽입하고 싶을 때 여기에서 넣어주면 되고요. 마침 이 소리 블록과 관련해서 위에 소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소리 블록을 보면 소리의 대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소리 메뉴에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는 소리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소리 추가 눌러서 만약에 기침 소리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블록에 들어가면 기침 소리 재생하기 이렇게 나오죠.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캐릭터, 이 학생 오브젝트가 콜록콜록 기침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 판단 블록입니다. 판단 블록에서는 부등호가 나와 있고요. 계산기 같은 거 만들 때 유용하겠죠? 또는 아까 흐름 블록에서 만일 참이라면 이렇게 조건을 주는 블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설정할 수 있는 판단에 관한 블록입니다. 계산 블록 가볼게요. 계산 블록,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계산기 만드는 코딩을 해볼 건데요. 바로 이 계산 블록에서 다양한 연산 기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식에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우리가 여기 생김새 블록에서 아까 전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이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게 하면 안녕 2초 동안 말했었죠? 근데 만약에 안녕 말고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합치기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합치기 블록 이따가 선생님이랑 함께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자료 블록에서는 변수 또는 리스트를 만들 때 자료 블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따가 변수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함수가 맞습니다. 반복되는 동작이 있을 때 함수로 그 동작을 지정해 놓고 그 동작을 여러 번 코딩할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한 번만 넣어주면 그 복잡한 동작이 함수로 압축이 되어서 우리가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장 블록은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하드웨어 블록은 나중에 우리가 쓸 일이 있을 텐데 이 센서 보드와 같은 나중에 교구들을 연결할 때 하드웨어 블록을 이용하게 됩니다. 교구들을 연결한 코딩을 할 때는 이 하드웨어에 먼저 이 교구들을 연결 프로그램에서 연결을 하고 그 이후에 여기에 뜨는 블록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빈 공간 벌써 감이 오시죠? 우리가 블록들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어와서 코딩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있던 블록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블록 코딩을 하고 이 블록 코드의 결과가 맨 왼쪽에 있는 이 실행창 화면에서 실행이 됩니다. 엔트리에 대한 화면 이해 가셨죠? 우리 그럼 엔트리 화면에 대한 이해를 끝냈으니 본격적으로 코딩이라는 것을 해봅시다. 우리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모든 코딩은 반드시 시작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조금 전까지 사용했던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올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기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동작은 뭘까요? 맞아요. 숫자를 입력받아야겠죠. 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네 가지 사칙 연산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네 가지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숫자는 변하는 수인가요? 변하지 않는 수인가요?
선생님 설명이 조금 어려웠나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입력하게 될 숫자는 사람마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내가 입력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어야 되나요? 맞아요. 계산기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입력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변하는 수학에서 변수라고 배웠을 텐데요. 우리 이런 변수를 엔트리에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자료 블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두 개의 숫자를 변수로 먼저 받을 거라서 변수 만들기 클릭해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추가해 줄게요. 자, 수학에서 배운 변수와 우리가 정보교과에서 배우는 변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수학에서는 변하는 수, 정해져 있지 않은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보교과에서는 이런 변하는 수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헷갈렸나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A와 B라는 변수를 추가를 해봤고요. 자, 그럼 계산기니까 A와 B라는 변수를 먼저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다시 블록 메뉴로 돌아가서 자, A를 먼저 입력받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어떤 변수를 입력할지 그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녕을 물어볼 게 아니라 A는 뭐야? A는 하고 입력을 해줄게요. A는 묻고 기다리기. 자,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A를 입력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B를 10으로 정하기라고 있는데 자, 이걸 일단 갖고 와서 B를 A로 바꿔주시고요. 자, A를 우리 이 대답으로 정할 거예요. 방금 전에 A는 묻고 기다렸어요. 자,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A는 묻고 기다리네요. 여기에다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O, 체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답, 방금 전에 선생님이 입력한 이 O라는 숫자를 대답으로 정할 거예요. A를 대답으로 정하기. 자, 같은 방식으로 B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코드가 똑같을 거예요. B는 뭐야? 하고 물어볼 거고 B는 몇이야? 선생님이 입력을 하게 될 거라서 이럴 때에는 오른쪽 마우스 코드 복사 붙여넣기 보이시죠? 이렇게 복사가 되네요. 자, A 대신 B는 뭐야? 물어볼 거고 B를 대답으로 정하기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해줄게요. 자, 그럼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A는 5, 체크. B는 10, 체크. 자, 여기 보면 A는 5라고 입력이 됐고 B는 10이라고 입력을 받았네요. 자, 우리 계산기의 첫 번째 단계, 숫자를 입력하는 단계 코딩 벌써 끝났습니다. 자, 숫자 입력을 했으면 계산기에서 두 번째로 사칙 연산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사칙 연산에 관한 코딩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4개의 변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변수를 만들까요? 맞아요. 사칙 연산에 관한 변수겠죠? 변수 만들기 가서 변수 이름에 덧셈 이렇게 확인. 다시 추가. 곱셈 확인. 다시 변수 추가. 뺄셈 확인. 변수 추가. 나눗셈 확인. 4개의 변수를 추가했네요. 이렇게 속성 메뉴에 떠 있고요. 우리는 블록 메뉴로 돌아갈게요. 우리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한 4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덧셈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 나눗셈을 10으로 정하기 갖고 올 건데 자, 나눗셈 말고 덧셈으로 바꿔주시고요. 덧셈은
더하기죠. A 더하기 B가 들어가야 되겠죠? 계산 블록에 가셔서 이렇게 더하기 블록 가지고 오시고 다시 자료 블록으로 오셔서 여기에다가 A값 더하기 B값 넣어줄게요. 덧셈은 A 더하기 B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덧셈 코딩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럼 같은 방법으로 곱셈 해볼까요? 곱셈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방금 전에 배운 걸 까먹지 않은 사람들은 오른쪽 마우스 코드 복사하겠죠? 자, 덧셈을 곱셈으로 바꿔주시고요. 곱셈은 A값 곱하기 B로 정하기 할 텐데 그럼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해서 곱하기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가운데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더니 바꿀 수가 있네요. 곱셈. 그쵸? 굳이 얘를 왼쪽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얘 그냥 빼야 되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덧셈이랑 곱셈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뺄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 코드 복사 붙여넣기. 자, 뺄셈으로 바꿔볼게요. A값 빼기 B. 나누기도 해볼까요? 나눗셈을 A값 나누기 B로 정하기. 그럼 우리 사칙연산 끝났네요? 코딩 끝났다. 될까요?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A는 5, B는 10. 어라? 아무것도 안 바뀌네. 자, 지금 보면 코딩 사이에 이렇게 코딩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죠? 이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죠? 선생님이 이 블록을 연결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3초 드릴게요. 왜일까요? 덧셈과 곱셈을 묶고 선생님이 뺄셈과 나눗셈을 묶었어요. 그 이유는 덧셈과 곱셈은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값이 같아요. 결과값이 같아요. 그런데 뺄셈은 A에서 B를 빼는 것과 B에서 A를 빼는 건 값이 달라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무언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전에 조건을 넣기 위해서 어떤 블록에 가야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흐름 블록이에요. 흐름 블록에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 이거를 아까 전에 쓸 거라고 예고를 했었죠, 선생님이. 자, 조건을 일단 줄 거고요. 자, 만약에 A에서 B를 빼기 위해서는 A 값이 커야 될까요? B 값이 커야 될까요? A 값이 커야겠죠? 자, 부등호는 아까 전에 그쵸, 판단 블록에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판단 블록에 보면 여기 부등호 크거나 같다를 써볼까요? 만약에 A 값이 B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방금 전에 이 블록 A에서 B를 빼고 A에서 B를 나눌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B가 더 크다는 소리죠? B가 더 크면 어디에서 빼야 돼요? B에서 A를 빼야 되고 B에서 A를 나눌 거예요. 자,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자, 오른쪽 마우스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예외 사이에 들어갔네요. 자, 이거를 B로 바꾸고 요거를 A로 바꾸고 이거를 B로 바꾸고 이거를 A로 바꾸고 자, 끝났네요. 자, 이거를 블록들을 다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시작하게 해볼까요? A는 6, B는 3 해볼게요. 6 더하기 3은 9, 6, 3, 18, 6 빼기 3은 3, 6 나누기 3은 2. 아주 잘 나왔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코딩을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 사칙연산의 결과를 이 여학생이
말을 하게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화면에 뜨는 거 말고 이 여학생이 더한 결과는 뭐야? 곱한 결과는 뭐야?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결과값을 추출할 때에는 생김새 블록에 가시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아까 전에 살짝 했었죠? 자, 이거를 갖고 올게요. 자, 4초 너무 기니까 2초로 바꿔줄 거고요. 아까 전에 계산 블록에서 아래쪽에 가면 합치기 이따가 쓸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선생님이. 자, 합치기 갖고 올게요. 대체 뭘 합친다는 거지? 궁금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A와 B를 더하면, 자, A와 B를 더하면, 자, 여기 덧셈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아까 전에 A와 B를 더한 결과를 덧셈이라는 변수로 정했었죠? 자,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덧셈 값을 알려줄 거예요. 자, 요것만 먼저 해볼게요. 시작하기 누르고 6이랑 3을 입력했을 때 A와 B를 더하면 9 보셨나요? 다시 A와 B를 더하면 9. 자, 여기 A와 B를 더하면 덧셈 값인 9가 들어갔죠? 여기 띄어쓰기 하나만 넣어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덧셈 말고 뺄셈, 나눗셈, 곱셈 다 넣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넣어주시고요. A와 B를 곱하면 A와 B를 빼면 A와 B를 나누면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A는 10, B는 5를 넣어보겠습니다. 더하면 15, 곱하면 50, 빼면 5, 나누면 2. 자, 그럼 이번에는 B가 더 큰 경우 또 넣어볼게요. 시작하기. 이번엔 5와 10을 넣어볼게요. 더하면 15, 곱하면 50. 10에서 5를 빼죠? 5, 10에서 5 나누면 2.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나누는 코딩을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지금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몇 개의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사칙 연산을 해주는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왠지 선생님 혼자 신기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생님과 만나서 엔트리 코딩을 배우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지금은 계산기만 만들어 봤지만 우리가 이 엔트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동화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동화책, 동화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센서 보드를 연결해서 다양한 로봇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선생님이 엔트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했고요.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나갈 겁니다. 자, 엔트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 엔트리 수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